자, 다음은 경계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지만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다음 기준에 의해야 한다.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다. 고저가 없다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뭐 A 땅, 여기까지는 B 땅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중앙 부분이다. 그래서 중앙 부분이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지물의 하단부, 자, 하단부 여기가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가 된다. 하단부냐, 중앙이냐, 상단부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자, 절토된 부분, 우리 쉽게 이렇게 산을 깎아서 가운데 도로를 냈다면 이 도로의 경계는 어디까지다? 상단부다.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도로의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중앙 부분이 될 때, 하단 부분이 될 때, 상단 부분이 될 때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가 되는 선. 자, 해면에 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바닷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 만조위, 만수위가 되는 선이 바로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의 토지 중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이렇게 제방 쌓았죠. 물 들어오죠. 그러면 이 제방의 경계는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어깨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지만 잘 나오는 겁니다.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중앙, 하단, 상단, 최대 만조위,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래서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식 경계 결정이죠. 요거는 이제 분할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경계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역시도 우리 시험에서 곧잘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을 할 수 있다. 자, 분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다면 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상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지상 경계점, 도상이 아니라 지상 경계점에다가 뭘 박는다? 말뚝을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이 가능한 사업 시행자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고자 할 때, 자,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하라는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 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역시 그 지상 경계점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자,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고자 할 때도 그 땅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를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설정을 할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나누면서 분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지상 경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게 역시 지상 건축물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을 한다, 도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주택 같은 것들을 다 헐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당연히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역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된 지역의 그 계획선에 따른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했다.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의 경계점을 말이죠. 이렇게 굴곡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굴곡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면직각 종행수치, 평면에 직각으로 만나는 이러한 점들, 자,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다. 그래서 x값과 y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좌표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경계점, 그 다음에 좌표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좌표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토지 경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곳에서는 도면 외에 보다 더 정밀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를 해서 그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지표상의 복원도 역시 좌표에 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좌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